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유산균 제품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유산균은 장 속 영역 다툼 경쟁에 도움이 되는 애들입니다. 장 속에 유익균, 유산균과 나쁜 균들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패스트푸드라든가 스트레스, 외부 요인에 의해 장내 세균총이 달라집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를 때 균수, 스트레인, 회사 조합비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를 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승부할 것인가, 질로 승부할 것인가. 10억, 50억, 100억, 그리고 2,500억 이렇게 머릿수가 많으면 당연하게도 싸움이 편합니다. 약한 애들이라도 쪽수가 많이 모이면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양으로 4,500으로 갑시다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높은 균수가 있는 걸 추천하지만 적은 균수에서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많은 균수를 먹으면 오히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균수에서 벗어난 균 종류, 스트레인에 고급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질이 좋은 균주는 당연하게도 특허가 걸려있고 한 마리 한 마리의 생존력도 높고 특수하게 생존하는 것 이외에도 몸에 좋은 비타민을 생성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가 유산균이 잘 맞아. 그래서 고급 유산균은 다 사기야. 오히려 반대로 나는 저급 유산균 먹으면 효과도 하나도 없는데 저런 게 사기야. 이렇지만 실제로는 그냥 각자 몸에 맞는 유산균이 다른 거죠. 약물 유전체 약을 요즘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비타민 B라고 할지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산균도 자신에게 맞는 걸 잘 찾아가셔야 합니다. 직구 유산균부터 국내 유산균 제 기준에서 몇 개를 소개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좋은 제품들도 있고 드시고 괜찮으시다면 그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제 기준과 보는 안목을 다른 제품들을 고르실 때 쓰셔도 무방합니다. 캡슐 유산균과 가루 유산균의 경우도 차이가 있으니 조금 설명드리고 가면 캡슐이 원하는 부위에서 열리기 때문에 캡슐은 유산균을 소장, 대장 이렇게 국소적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특정 부분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가루의 경우 입안부터 식도, 위장, 소장 전부 훑고 내려가니 몸 전체의 유산균을 도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경로를 지나가다 보니 유산균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골고루 다 처리하고 싶어 하시면 가루를, 난 다 괜찮은데 특정 부분 유산균을 많이 보내고 싶으시면 캡슐을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직구 유산균입니다. 캡슐형으로 50억 균주의 자로우 도필러스 유산균입니다. 이게 원래는 정말 가격이 깡패였고 괜찮았는데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가끔 할인을 하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직수입을 최근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허받은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람노서스 균주가 꽤 유의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말고도 페디오코쿠스, 락티플란티바실러스 등 다양한 균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균 뒤에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스트레인입니다. 유산균 뒤에 붙어있는 R로 시작하는 것은 러셀사의 유산균을 의미하고 그 스트레인을 의미하죠. 굉장히 유명한 캐나다의 회사고 가성비 있는 유산균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러셀 11과 같은 균주가 포함되어 있고 람노서스 중에서 이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력도 우수하고 효능 효과도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실험 보관 가능한 캡슐에 장용성 캡슐로 장으로 더 많은 유산균을 보내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25도까지만 유지되는지라 여름에 직구하시면 다 죽어서 올 것으로 생각되는 유산균입니다. 다음으로 헬스 오리진 프로바이오틱스 300억 제품입니다. 300억의 든든한 균수로 중점을 둔 부분은 엑시도필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급 유산균에서도 보이는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두 가지 계열의 조합으로 이 두 유산균 계열의 조합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격대가 조금 올라갑니다. 닥터 모콜라의 700억대 제품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중 DDS1을 필두로 한 유산균으로 나머지 유산균들의 스트레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DDS1 하나만으로 그 가치가 충분한 유산균입니다. DDS1 엑시도필러스는 일반적인 엑시도필러스와 다르게 실온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 균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는 경우 2년간 그대로 보관이 가능하고 실온에 보관하더라도 2년간 거의 유지가 됩니다. 일반 엑시도필러스의 경우 7개월 정도가 지나면 유산균 균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랑 대조적입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에도 효과가 좋은 특수목적 유산균입니다. 생각보다 장 쪽 정장작용이라는 작용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로 장 쪽에는 효과가 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산균이 적절히 들어간 제품인지라 개인적으로 꽤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러지 리서치 그룹에서 만든 에센셜 바이오틱이라는 제품은 DDS1이 들어간 제품으로 균수는 200억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닥터 모콜라가 700억으로 워낙 많은 거고 200억이란 균수는 사실 엄청 많은 거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DDS1은 두 번째로 조금 적게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구성과 괜찮은 스트레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쪽 또는 비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과 장 쪽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락토500이라는 제품이 6만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DDS1이 들어간 몇 안 되는 좋은 조건의 유산균입니다. DDS1을 필두로 다양한 소장과 대장 쪽 유산균이 10종이 들어가 있는데 위장 쪽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 위장 건강을 위하는 분들은 이쪽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통에 더 신경을 쓴 제품인데 DDS 유산균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25도에서 우리 균은 2년간 생존 가능한 엄청난 균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25도라는 게 약간 함정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되는 경우도 많고 직구로 넘어올 때 컨테이너 온도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락토500은 이렇게 통에 좀 더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콜드체인으로 대부분 유통되는데 계속 냉장고에 보관되면서 이동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엘포비 플로라, 셀티아이, 듀오락, 드시모네 등 좋은 원료사를 쓰고 콜드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과가 이미 충분히 발휘되어 뭐 더할 나위 없는 유산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애들 말고 듀오락 ATP를 따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소개하는 이유는 아토피를 비롯하여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산균입니다. 인종마다 장내에 서식하는 유산균의 종류가 다릅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일단 먹는 식습관이 다르니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도 달라 장에 서식하는 유산균의 종류도 다릅니다. 듀오락은 한국인을 타겟팅해서 나온 것과 이 유산균 조합들로 아토피 치료 효과를 특허를 받았습니다. 저 이후에 스페인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320명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8주간 아이들에게 유산균을 투여했을 때 여기 마일드, 즉 증상이 굉장히 괜찮은 비율이 7.6%에서 71.9%로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애들은 35.1%에서 4.4%로 비율이 감소했고요. 대부분 증상이 완화되어 괜찮아졌다는 것이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아서 4.4%는 장내 세균총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반응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장내에서 설사와 대장성 과민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클로스트리디움이 증가하고 대장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쪽은 유산균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죠. 유산균들 종 그 자체에도 특허가 있지만 균주 양과 조합비에도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을 쓰려면 그 양을 공개해야 하니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유산균들은 종류를 공개해도 이렇게 양까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듀오락 ATP는 균주를 정리를 하면 아토피 피부염에 탁월하며 민감한 장에도 사용 가능한 유산균입니다. 또한 이뮤노글로불린 E에도 관여하는 논문이 발표되어 있어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산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개념으로 유산균이 만들어낸 대사체인 트윅스 체인지 리퀴드입니다. 유산균이 장에 잘 정착하면 좋지만 요즘 식품들이 좋지 않다 보니 장에 너무 강하고 막강한 유해세균들이 정착하여 어떠한 유산균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유산균이 들어가기 전에 유산균이 만들어낸 대사체로 장을 좀 더 유산균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준 뒤에 다른 유산균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에 유산균이 잘 생착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장을 청소해 줄 수 있는 온데실레닉 엑시드나 베르베린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심도 좋습니다. 유산균의 경우 최초 섭취 후 2주 정도까지는 장에 정착하고 생착하는 정착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거나 복통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유산균이 몸에 안 맞는 겁니다. 다양한 균주들이 계속해서 유산균 시장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사람마다 맞는 유산균이 너무 다릅니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유산균은 적당한 가격대에 몸에 맞는 제품을 찾으셨다면 그 제품에 정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너무 예민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균주와 원료사를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고 특히 직구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여름에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품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